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인드 스위치의 서민준 코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눠볼 주제 행동 경제학의 바이블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을 최초로 수상한 데니엘 카너만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워낙 유명한 책이고요. 이 행동 경제학 그리고 인지심리학 쪽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실제 이 저자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깜짝 놀라실 텐데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테지만 이분에 대한 평가가 정말 남다릅니다. 이 블랙스완을 쓴 나심 탈레브는 이 저자의 책에 대해서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과 동급의 고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극찬을 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극찬을 할까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이 생각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저자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저자는 여기 있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그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한 행동경제학의 이제 창시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천재 심리학자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고전 경제학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엎은 행동경제학의 창시자, 그리고 심리학과 경제학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비합리성과 그에 따른 의사결정에 따른 연구를 통해서 경제 주체의 이면을 발견한 독보적 지성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뒤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 다양한 게 많습니다. 실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강의를 했고 현재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이고요. 스펙이 화려하죠. 이 심리학계에선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분입니다. 이분을 경제학 쪽에서 모른다면 정말 안 되죠. 그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인간의 그 행동들, 경제학에서 우리 인간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합리적인 인간이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걸 이제 방해하는 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데니엘 카네먼은 그게 이제 인지적인 부분에서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이 의외로 정말 그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인 것 같아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좀 좋고 제가 이걸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효과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점화 효과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많아요. 이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책 자체가 페이지 수도 어마어마하게 그 두꺼운 책입니다. 우리 벽돌책이라고 하죠.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 다 한 번에 읽기도 참 부담스럽고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짤막짤막하게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들만 좀 추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화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효과라는 건 뭐냐면 먼저 제시된 이제 점화 단어에 의해서 나중에 제시된 표적 단어가 해석하는데 영향을 받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 그 어떤 문구들,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테스트를 한 게 뭐였냐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에 먼저 그 단어들을 보여줬어요. 이 집단들이 학생들에게 이제 보여줬는데 그 단어들이 이런 겁니다. 근심하는, 늙은, 회색의, 감상적인, 현명한, 은퇴한, 주름진, 빙고 게임 이런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 단어를 보고 이제 행동하는 걸 살펴봤어요. 그
학생들의 행동들을. 근데 보니까 학생들의 걸음걸이 속도가 훨씬 더 늘어졌다는 거예요, 평균보다. 그래서 이게 그 단어를 본 학생들의 평균적으로 걷는 속도가 느려지네? 라고 하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진짜 재미있는 현상인데, 이거를 이제 EBS에서 또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반대로 이 반대 단어들을 보여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좀 그 노인이나 아니면 좀 아니면 그 비활동적인, 그러니까 좀 그런 단어들을 먼저 보여주었다면, 그 다음 단어에는 이제 굉장히 활발한, 뭐 청년의, 아니면 빠른, 뭐 이런 활동적인 이런 단어들이 있죠. 생기발랄한 이런 단어들을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학생들의 걸음걸이, 그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평균에 올 때의 그 걸음걸이의 속도보다 평균적으로 다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사람이 어떤 단어를 보느냐, 어떤 문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아니면 왜 이렇게 나는 잘 일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나는 뭔가를 빠르빠르하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단어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단어들을 느린, 잘못하는, 게으른 뭐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활발해, 나는 적극적이야, 나는 긍정적이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라는 단어들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되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점화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활발하고 긍정적이고 빠른, 그리고 실행력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바뀌어 나가겠죠. 그 행동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단기적인 효과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점화 효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를, 그리고 습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효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실제적으로 저도 많이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들만 보려고 하고, 책을 보더라도 긍정적인 책들,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은 다 좋은 이야기만 쓰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성공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볼수록 나도 그렇게 행동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나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잘 골라가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용어는요, 휴리스틱이라는 건데요. 이 용어는 그러니까 시간이나 정보가 불충분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굳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어림짐작해서 그냥 이거 하자, 이렇게 이제 선택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림짐작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이 판단들이 보통은 생활에 이제 편리성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상한 그 판단을 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대표성 휴리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을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가상의 인물을 한 명을 이제 설정을 합니다. 린다라는 가상의 인물을 한 명을 설정하고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실험자들에게. 이 인물에 대해서 31살의 여성이고 독신이고 철학을 전공했으며 인종차별 반대와 사회 정의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반핵 시위에 참여했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자, 그리고 피험자들에게 이 린다가 은행 직원일 확률, 이걸 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냐 예측해봐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자, 첫 번째 A가 은행 직원일 확률이고요. 두 번째는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입니다. 어떤 게 더 클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린다가 은행 직원일 확률보다 A보다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확률이 더 크다라고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도 B라고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B라고 선택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자, 근데 이게 재미있어요. 왜 이렇게 선택을 할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봐도 린다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직원일 확률인데 은행 직원이면서 운동가일 확률과 그냥 은행 직원일 확률과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은행 직원일 확률이 더 크겠죠. 근데 우리는 왜 은행 직원이면서 여성 운동가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받았던 그 정보들의 영향을 받았던 거죠. 실제 여성 운동가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을 앞에서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성 운동가에 대한 확률을 더 높게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확률에 더 편중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확률로 따지자면 이성적으로 따지자면 당연히 여성 운동가와 은행 직원을 겸하는 것보다 은행 직원 하나일 가능성이 확률이 더 높죠. 근데 그 확률을 무시하고 우리 판단은 그냥 여성 운동가와 은행 직원이 같이 겸하는 걸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입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대표성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택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판단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몇 가지 힌트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휴리스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정 휴리스틱도 굉장히 큽니다. 감정 휴리스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공이 있는데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A 항아리에 검은 공이 1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B라는 항아리에는 공이 100개가 들어있는데 검은 공이 8개가 들어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검은 공을 뽑으면 상품을 준다고 할 때 확률적으로 보면은 A 항아리를 선택하는 게 맞잖아요. 왜냐면 10개에 검은 공이 1개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B에는 100개에 8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A가 확률상 더 높으니까 A 항아리를 뽑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다들 B 항아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 검은 공의 그 확률이 아니라 숫자에 반응해서 1개만 들어있는 항아리보다는 8개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판단, 이걸 이제 감정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휘둘리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유리한 판단보다는 불리한 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시면 내가 생각보다 불합리한 비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나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적이 있구나, 이렇게 선택을 했구나 라는 걸 많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좋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갈림길에서 어떤 진로를 정하거나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일들을 찾을 때에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에만 매몰되어 있거나 뭐 당장에 그 돈은 버는 것에만 집착을 해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두려우니까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 당장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만
바라보는 경우도 이게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여러분들을 판단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고 감정적인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여러분들의 업을 찾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